네, 안녕하십니까. 유황보험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신청 기각되는 경우, 또 파산 선고는 내렸으나 면책 불허가의 결정이 난 경우, 이런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 그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 신청 기각 사유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명백한 절차상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기각은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는가?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모두 7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용 미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파산 과정의 보수, A납급 등을 미납한 경우가 되겠어요. 이건 뭐 좀 심하죠. 이런 비용을 미납한다는 것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각시키는 겁니다. 회생 절차가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 우리 법은 회생을 파산을 우선시킵니다. 회생이 가능한 파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생은 조금이라도 돈을 갚는 것이고 파산은 빚잔치로 탕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갚아라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 이미 회생 신청이 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 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산 신청 요건 불비로 기각되는 것이고요. 신청인은 소재불능, 신청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5번째, 대표적인 경우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소득이 있음에도 회생이 아닌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결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면책 불허가 된 10년 내에 다시 파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 신청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불성실한 절차 진행입니다. 명백한 절차상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것이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이건 파산 선고는 낮지만 면책을 불허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건 혹될려도 혹 붙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파산이라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면책, 법인의 경우 종결, 파산 종결이죠. 이 면책이 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면책이 불허가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파산자로서 1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되니까, 이건 이제 혹될래도 혹부진 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 불응죄, 파산 증례죄, 설명 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먼저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뭐냐면은,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사기파산죄는 말 그대로 어떤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이런 목적 하에서 뭐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다든가, 뭐 분리간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과태파산자는 이런 주관적 목적은 없습니다. 주관적 목적은 없는데, 뭡니까? 상업장부를 예를 들자면은, 부실기지한다든가,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채무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그걸 이제 비본지 행위라고 그럽니다. 비본지 행위를 했다. 그럼 뭔 소리냐면은, 저당권 설정해줄 어떤 약정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막 저당권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다든가, 또 아직 기한도 안 됐는데 변제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의무 없는 채무를 변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채무,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죠. 이런 경우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기 때문에 과태파산죄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라는 것은 법원의 구인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하고 도주한 경우, 파산 증례죄는 이제 채무자가 파산 관제인에게 뇌물을 공유한 경우,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거죠. 설명의 위반죄는 파산 관제인 등에게 이제 재산 상태나 소득, 채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유고요. 그냥 두 번째 면책 불허가 사유는 그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은 원인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파산 거의 뭐 재무 상태가 현재 악화됐는데 그 사실을 속이고 또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밖 신청서를 제출했다든가 재산 상태에 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이제 면책정이 있었던 경우, 그전 사건입니다.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7년,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정하는 채무자 의무를 위반한 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채무자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로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사기 파산죄하고 과태 파산죄는 봤고요. 과다한 낭비, 사행행위,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낭비란 유흥, 명품 구매, 성형수술, 해외여행, 도박, 게임, 별풍선,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탕진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진한 돈, 낭비한 돈, 탕진한 돈이 채무 중에 그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면책 불허가 하는 건 아닙니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우리나라 3대 회생법원이죠. 여기서 그전에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돈을 쓴 경우 이걸 낭비로 봤는데 이것은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면책이 항상 불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은 우리 법원은 일정 부분을 환가 내지는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을 은닉했다 그러면 그 은닉 재산에 대해서 그 일부라도 법원에다 돈을 내라 해가지고 채권자한테 이제 그 돈을 당연히 이제 청산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채권에 비례해서. 그래서 우리 부분 일정 부분 환가에서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해서 면책을 인정한 주세죠. 그러니까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 신청자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더 법원에 납입하고 면책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법무사였습니다.